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원입니다. 2월 첫째 주 일요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8일 일요일인데요. 자, 일요일 같은 경우에 또 주로가 이어지죠. 저번 주 주로하고 이어지고 지금 부산이고 서울이고 건조주로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다음 주는 주중에 이제 비가 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추석 연휴 전에, 또 연휴 전이라서 빡빡할 텐데 거기다가 또 주중에 비 소식도 있다 그러면은 경마가 정말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좀 우리가 좀 잘 맞춰야 되는 좀 주간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주로가 지금 정상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겠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좀 인기마 접전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주는 편성 자체가 좀 그랬습니다.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서울 토요 경마 같은 경우에는 좀 인기마 접전이 많이 보였었는데, 뭐 아직 경마를 끝나기 전이라서 결과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됐을 것 같고, 저번 주와 비슷하게, 자, 이번 주는 일요일이 저번 주하고 또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없는 경주들은 또 인기마 접전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또 중배당 내지는 고배당이 나오는 경주들 편성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줄타기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배당은 저배당대로, 중배당은 중배당대로 또 이렇게 우리가 적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 제가 서울은 7경주와 10경주, 그리고 부산은 5경주와 6경주, 이 두 개 경주를 승부처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 경주들에서 제가 아주 좋은 배당을 잡아내 보도록 하겠고, 특히나 이 서울 10경주, 저번 주도 서울 10경주였는데 서울 10경주는 저번 주처럼 좀 어마어마한 놈으로 제가 골라놨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경주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30초만 광고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시면 받지 못하는 이 통신지원금 80만 원을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인터넷하고 핸드폰을 모두 다 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인 겁니다. 지금 제가 이 광고를 한 2달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돌려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화하셔서 꼭 돌려받으시기를 바라겠고,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생각 있으시면 여기 잘 보시고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뭐 견적만 받으셔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벅스 쿠폰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커피 한 잔 하셔도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인터넷 끝판왕보다 상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인터넷 끝판왕에서 이 차액을 100%도 아니고 150%를 챙겨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끝판왕, 말 그대로 끝판왕입니다. 믿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데 알아보실 거 없이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365일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보시는 대로 1666-7126번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이 더보기란이나 댓글란 참고하시면 상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광고 끝!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경주는 8번 콜미스카이, 조제로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콜미스카이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뭐 콜미스카이 같은 경우는 직전 데뷔전에서 아주 좋은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이죠. 앞말 한정 경주를 뛰기는 했지만 그래도 좋은 발걸음을 보였어요. 이번에도 앞말 한정입니다. 앞말 한정 경주.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직전에도 앞말 한 경주를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콜미스카이는 인정을 하고 깜빡이로 팔리는 게 5번 미스 크리스티인데 시시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스 크리스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이제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 스타트가 빨랐는데 끝걸음을 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수가 변경됐으니까 더 많이 팔려주고는 있는데, 자, 이거는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돼요. 현장 컨디션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번 경주는 인기 말들 말고 비인기 마필들, 복병 마필들도 좀 좋아 보이는 마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안쪽에서는 2번 닌자 타이거예요. 자, 닌자 타이거 같은 경우는 임기원 기수가 주행검사부터 했었죠. 주행검사하고 데뷔전 했었는데, 제가 토요일날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기수들이 이렇게 좀 컨디션을 많이 탈 때가 있죠. 근데 임기원 기수가 지금 바닥도 완전히 바닥이란 말이죠. 여기 이만큼 이제 치고 올라올 때까지, 여기쯤 올라올 때까지는 제가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번 주 말은 안 타지만 여튼지 간에, 자, 그렇게 임기원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주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데뷔전에서 바람이 어마무시하게 불었습니다. 배당판에. 데뷔전 뜰 때. 물론 꼴찌 왔습니다만 바람이 불었다는 게 중요하죠. 자, 이번에 이제 12주 공백. 충분히 쉬었어요.
컨디션 회복했고 이동화로 변경되었고 안쪽 게이트 출발 조건이고 모든 조건이 좋아요. 자, 또 한 마리는 6번 비트 코드가 되겠습니다. 비트 코드도 직전에 이제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했었죠. 10번 외곽 게이트였단 말이죠. 전개가 불리했죠. 이번에는 게이트 조건이 뭐 안쪽으로 월등하게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6번으로 조금은 좋아졌기 때문에 자, 8번 콜미스카이는 뛰었던 기본기가 있으니까 오케이, 너는 오케이 알겠고, 나머지 마필, 인기 마필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포지션을 결정하시고, 자, 복병 중에 이 두 마리가 보이는데 뭐 두 마리를 다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둘 중에 조금 더 좋아 보였던 게 저는 안쪽에 2번 닌자 타이거였거든요.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할게요. 일요일 서울 10경주입니다. 오늘 준비한 메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노리고 있는 충마는 안쪽에 1번 나노마신입니다. 나노마신, 지금 헤리카신 기수가 세 번째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특히나 직전 경주는 외곽 게이트 출발로 자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크레이지 스타라든지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두세 마리 앞선 가도 나노마신이 최적 전개로 안쪽 1번 게이트 잡고 갈 수 있거든요. 선입 전개 가능하고 이번에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이면 변화된 발걸음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나노마신하고 직전에 같이 뛰었던 마필이죠. 7번 히어로삭스. 얘가 좀 결정력 부족의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장추열 기수라고 그러면 해결을 해줄 것 같아요. 7번 히어로삭스를 세게 보겠습니다. 1번 나노마신을 축으로 가겠습니다. 1번, 7번으로 주력 한번 해주시고 1번을 축으로 8번, 10번 말씀드리면서 10경주 메인 승부처 정리합니다. 저번 주 일요일이었죠. 서울 10경주 메인 승부처. 제가 메인 승부처에서 배당을 좀 놓고 때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헤리카신 기수의 나노마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외곽 게이트 출발로 전개가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나노마신이라는 말은 전개 유분리에 따라서 전개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발걸음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1번 게이트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직전에 같이 뛰었던 히어로삭스 장추열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는데 히어로삭스를 한 방으로 때리면서 뭐 복승식만 70배, 쌍승식은 140배가 나왔던 아주 좋은 거를 제가 주력 한 방으로 딱 때려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마지막 경주였고 메인 승부처여서 좀 괜찮은 결과였는데 이번 주도 그런 놈을 한 마리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10경주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방송이 좀 도움이 되신다 그러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1300m 경주로 진행이 되죠. 이번 경주는 1번 그레이스데이인데 얘가 팔려주는 이유는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직전에 9번이었죠? 8번이었나? 9번. 9번 게이트에서 이번에 1번 게이트로 조건이 워낙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팔려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1번 그레이스데이에 붙여서 깜빡이로 팔리는 말은 7번 뱅크라인입니다. 최범현 기수. 최범현 기수의 뱅크라인이 팔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선행 가니까. 선행 가니까 여기서 팔려주고 있는 마필이죠. 요즘에는 뭐 선행 가면 거의 절반은 들어오죠. 자, 그래서 이 두 마리가 팔려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또 한 마리 팔려주는 게 9번 학산해니인데 학산해니는 솔직히 뭐 직전하고 이번하고 편성도 그렇고 마필의 뭐 능력치도 그렇고 월등하게 업그레이드 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냐? 마이야잖아요. 마이야. 마이야가 탔으니까 그냥 관심 받는 거예요. 바뀌었겠지 하고 마이야라면 끌고 오겠지 하는 이제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니까 이렇게 세 마리가 팔려주고 있는데 자, 뭐 다 좋습니다. 게이트 조건 좋아졌고 선행 갈 수 있고 기수가 마이야로 바뀌었고 자, 다 좋은데 저는 이번 경주 좀 보고 싶은 놈이 어떤 놈이냐면 이 놈을 좀 보고 싶어요. 서폭챗이라는 마필인데 자, 일단 외곽 게이트 출발로 이렇게 전개가 썩 좋지는 못합니다. 후미 전개예요. 스타트가 그렇게 막 빠르지도 않은데 아직은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그러니까 발걸음이 다 드러나서 야, 얘는 버려야겠다. 이제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필은 아직 없죠. 성장세를 보이는 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장세 보이는 마필들이 더 위주로 팔려주고 있는데 서폭책 역시 성장세가 좋게 보이는 마필 중에 하나죠. 아직까지 지금 뭐 세 번밖에 뛰지 않은 마필이고 발걸음이 쭉쭉 늘어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다. 뭐 갑자기 막 확 변했으면 뭐 미친 듯이 팔리겠죠, 여기에. 근데 안 팔리고 있는 거는 눈에 띄는 그런 변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서폭잣을 보고 있는데 제가 직전 경주보다 분명히 컨디션은 좋아졌고 힘도 많이 차 있는 모습이에요. 직전 경주 좀 아쉬웠거든요. 올라오는 끝걸음이. 걸음은 좋았는데
조금만 서둘렀으면 됐는데, 자, 그래서 이번에 김철호 기수가 외곽 게이트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개 유불리에 따라서가 말고, 힘이 좀 차고 있는 상황이고, 좋아지고 있는 편성이라서, 이번 이경주에서는 저는 여러분께 서폭챗을 복병으로 추천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1경주입니다. 6등급 단거리 12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자, 이번 경주 보시면 여러분들 안쪽에 1번 트릭샷이죠.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1번 게이트를 잡고 있어서 아주 왕 대가리로 팔리고 있어요. 뭐 게이트 조건 워낙 좋고 직전에 외곽 게이트 계속 출발이었거든요. 9번 게이트, 10번 게이트 출발해서 1번 게이트로 바뀌었으니까 또 워낙 좋죠. 또 기수까지 최시대에서 다실바로 바뀌었으니까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됐다. 자, 그리고 9번 퀸 윈드. 손경현 기수하고 손경민 기수 두 명이 지금 금요일에 낙마사고 때문에 기수 변경을 했는데 일요일 날도 기수 변경이 될 확률이 좀 높죠. 아플 거예요. 좀 많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기수 변경이 어떤 기수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퀸윈드가 직전에 뛰었던 발걸음이면 충분히 가능성은 보일 수 있겠죠. 외곽 게이트. 근데 현장에서 어떤 기수가 탈 건지 이제 그거는 좀 확인을 해야 되겠고, 저도 금요일에 좀 노리고 있던 말이 있었는데 갑자기 기수 변경이 되면서 조금 안타까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 기수가 탔으면 충분히 됐겠다라고 좀 감을 잡았던 게 있거든요. 뭐 다음번에 써먹으면 되겠지만 이번 주 일요일 날도 현장의 기수 변경이 좀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거를 좀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서 또 팔려주는 게 안쪽에 브레이브런이죠. 김호수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브레이브런까지 인기 마필로 팔려주고 있는데, 뭐 인기 마필들 다 괜찮죠. 특히나 얘는 모르고 얘도 모르고 얘가 있으니까 1번 트릭샷을 믿고 가면 되겠는데, 자, 여기서는 저는 이 밸류 플레이라는 말을 좀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자, 일단 데뷔전에서 이 이현종 기수가 너무 서둘렀어요. 선행을 갔는데 선행은 아니고 거의 도주였죠, 도주. 혼자서 도주를 하다가 제 페이스를 지키지 못하고 가다가 오버페이스 돼가지고 끝걸음이 무뎌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현종 기수가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닌데 좀 마음이 급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지 간에 좀 그런 상황이었고,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경주로 많은 경험을 한번 했고 첫 번째 경주를 뛰고 상태도 좋아졌고 직전에 그런 상황이 좀 있었으니까 이번에 마방에서 작전 지시를 침착하게 잘 타라 라고 작전 지시를 할 거고, 모든 상황이 조금 좋아진 마필은 밸류 플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부산 1경주의 복병은 저는 전진구 기수를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중거리 경주로 펼쳐집니다. 6등급의 1400m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좀 인기 마필들이 불안불안합니다. 상임영웅 송재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그닥 뛰었던 발걸음은 없어요. 더군다나 부담 중량도 좀 올랐고 발걸음 자체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또 그런 마필은 아닌데다가 재즈포풀이 팔려고 있습니다. 조재루 기수가 기승하는 재즈포풀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선행 갔죠. 얘 또 선행을 가가지고 끝걸음이 무뎌지다가 한 걸음 부족, 한 걸음만 더 썼으면은 2차가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 한 걸음이 부족해서 좀 아쉬웠다. 자, 그래서 이제 얘가 많이 팔리는 거죠. 이 두 마리가. 자, 그렇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뭐, 1400을 뛰어서 얘가 끝걸음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1300으로 거리를 줄이면 잘 뛰겠지. 근데 항상 이 결승선에서 쓰는 놈들은 경주 거리를 줄여서 쓰는 애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결승선에서 좀 쓰는 애들이 경주 거리를 줄이면 잘 뛰는 애들도 있고. 근데 그거를 잘 가려야 되거든요. 저게 지구력이 부족해가지고, 정말 지구력이 부족한 놈들은 경주 거리를 줄여도 안 돼요. 어차피 1200에 가서 또 서요. 이제 거기 말이 각인이 돼 있어. 여기 가면은 힘들으면 그냥 대충 뛰어야지. 이렇게 하고 말이 이미 벌써 각인이 돼 있는 그런 말들은 안 돼요. 자, 그런데 어떠한 상황으로, 뭐 전기가 잘 풀리지 않고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끝걸음이 좀 무뎌지는 그런 마필들, 뭐 한 번, 두 번 그러면 이제 기억에서 지워지죠. 자, 그래서 이제 걔가 똥발 취급을 받을 때는, 그때는 편성을 잘 만났을 때 걔가 한 바퀴 돌 수 있는 여력을 또 가지고도 있죠. 자, 그렇지만 이번 경주 이 두 마리를 저는 깜빡이를 인정하고 싶진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PNS파가 있습니다. 이 PNS파가 지금 34번을 뛰면서 2차 딱 한 번 들어왔을 때 그 2차 한 번을
제가 적중을 했죠. 65.5배. 아직도 안 잃어버려요. 뭐, 그때 주루가 좀 어설프니까, 이상하니까 경험이 많은 놈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말인데, 자, 지금 1400에 1번 게이트에 다시 김은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얘가 한 번 더 뛸 수도 있어요. 지금 35전인데, 35전째 이제 뛰는 말인데,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또 못 뛰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원래벌레 뛰어도 착수는 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여기서 이제 복병을 한 마리 더 보면 얘가 그땐 제가 뭐 완전 그러니까 PNS파가 제가 적중을 할 때 완전 꼴찌로 팔렸어요. 그러니까 1등으로 팔린 놈하고 꼴찌로 팔린 놈하고 둘이 들어가고 65.5배였는데 내일은 PNS파가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기마니까 대충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여기는 얘를 좀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캡 마왕이라는 놈을. 왜 그러냐면 주행검사 때 분명히 좀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였단 말이죠. 저 싹수가 좀 보이는데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데뷔 전에 엉망진창이었어요. 안 뛰더라고 말이. 발걸음도 없고. 자, 그랬는데 분명한 거는 주행검사 때 봤던 그 발걸음이 아닌데. 물론 제가 잘못 봤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행검사는 1000m니까 1000m에서 뛰었던 발걸음하고 1200m에서 뛰는 발걸음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m만 딱 잘 뛰는 놈들이 있어요. 말 같지 않게. 자, 그런데 뭐 얘가 1200을 지금 못 뛰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1400 도전을 하고 있죠. 주행검사 때 봤을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좀 미련을 못 버리겠어요. 그래서 미련이 남는 마필이 안쪽에 이번 캡마왕이라서 이번 경주는 복병 마필로 이 캡마왕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2경주입니다. 6등급 중거리 경주로 진행돼요. 자, 이번 경주는 또 10번 미스틱진인데 송교윤 기수가 아마 기수 변경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경주는 기수 변경이 되면 아마도 서승훈 기수가 타지 않을까. 왠지 서승훈 기수가 탈 것 같아요. 여기 안 타고 있어. 서승훈 기수가 만약에 타면 선행 가는 말에 현장 기수 변경의 서승훈, 얘는 뭐 강축으로 팔리겠죠. 자, 여기 이제 다실바 기수가 정문 스킵이 깜빡이로 팔려줄 건데, 뭐 어느 기수가 탈지 아직 모르죠. 그냥 예감이 서승훈 기수가 탈 것 같다는 건데 두 마리가 이제 잘 팔리고 있죠. 발걸음도 보여준 게 있고. 자, 그런데 여기 제가 평일 분석 방송에 소개시켜드린 놈이 한 마리 있습니다. 레드킹이죠. 남정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레드킹 같은 경우는 직전 데뷔전을 초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근데 주행검사에서 보여줬던 싹수가 좀 있었던 마필이고, 지금 성장세, 이렇게 우상향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감량 조건을 태워서 남정혁 기수가 탔단 말이죠. 감량 조건을 이용을 해서 발걸음의 사이즈도 성장세가 좋은 모습이었고 탄력감도 있었고 좋아지고 있는데 감량까지. 자, 여기서는 뭐 서승훈하고 다실바, 만약에 이제 서승훈 기수가 탄다 그러면 그렇게 A급 기수들이 타겠지만 얘도 레드킹도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다. 지금 성장세 발걸음이 좋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완전히 복병 마필은 아니고 팔려주는 인기 마필이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이 레드킹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경주인데 이번 경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 한 마리는 보여요. 이 콩코드 블루라는 말, 지금 감량 입점 갖고 있으면 승급전이겠죠. 승급전. 얘가 인기마입니다. 여기 이제 팔려주는 게 비상벨, 김태희 기수의 비상벨과 그리고 또 한 마리 팔려주는 게 8번 라운더 벨먼트의 정우주 기수인데, 자, 라운더 벨먼트는 지금 정우주 기수가 직전에 콩코드 블루를 기승을 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얘를 1등을 하고 지금 승급전인데 정우주는 라운더 벨먼트를 타고 있어. 간단하게 생각하면 얘가 이걸 타고 이것도 탔는데 이걸로 바꿔 탔어? 이게 더 좋은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얘가 뭐 고작 해봐야 11번 뛰면서 직전에 한번 들어온 게 다예요. 그쵸? 자, 그리고 안말이고. 자, 이번 경주 콩코드 블루가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말에 감량 조건 좋고 안쪽 게이트 출발에 CC왕이에요. 콩코드 블루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비상벨도 와야 오는 말이고 라운드 벨먼트도 와야 오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자,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정답을 딱 찾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편성 자체가 워낙 진짜 이 발걸음을 믿을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편성은 얘는 하나 보여도
얘를 놓고 간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좀 보고, 배당판도 보고, 현장의 말 상태도 보고, 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들이 체크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현장에서 좀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무턱대고 뭐, 좋아졌나? 얘는 바꿔 탔으니까 얘가 오겠지? 이렇게 깜빡이 오겠지? 이렇게 해갖고 덥석 물으시면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좀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3경주입니다. 5등급 1600m 경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경주는 6번 운주매직입니다.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아주 왕 대가리로 팔리죠. 뭐 뛰었던 발걸음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뛰고 있고, 발걸음의 사이즈도 좋으니까 당연히 다실바면 더 팔리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 자, 여기에 이제 5번 금화펜서인데, 얘가 이제 35주의 공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백이 있는데 지금 너무 세게 팔린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이 훈련을 보잖아요. 그 훈련 상태를 보면 왔어. 말이 너무 잘 뛰어. 훈련 때 날개 달아주면 날아가겠어요. 워낙 뭐 탄력감이 너무 좋아서 훈련 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공백을 가지고 있음에도 많이 팔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이 두 마리가 팔려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안쪽에 토함산 드래곤도 현장에 인기만데, 자, 근데 토함산 드래곤 같은 경우는 직전에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서승훈 기수가 기승할 때 모습이 어땠냐면, 정말, 내가 이거 좀 끌고 들어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탔어요. 근데, 안 돼. 말이 못 뛰어. 근데 그거를 이호식 기수가 기승을 해서 서승훈 기수가 그렇게 껍데기를 벗겨서, 진짜 소위 말해서 이빨이 조져가지고 안 된 거를 그걸 이유식이 타가지고 끌고 들어올 수 있을까?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인기마 두 마리, 일단 얘하고 얘는 못 뺄 것 같아요. 못 뺄 것 같아서 가지고 가겠는데, 여기 복병은 뭐를 봐야 되느냐? 저는 이 앨리스 마리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송경민 기수가 이제 또 못할 거예요. 기수 변경이 될 거예요. 현장에 기수 변경이 될 건데, 감량 기수인 남정혁이 타면 좋겠는데, 남정혁이 여기 있어서 또 다른 기수가 타겠죠. 그럼 부담 중량이 55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중량 55면 조금 무겁기는 한데, 앨리스 마리는 제가 부담 중량이 뭐 좀 가벼워서 봤던 게 아니고, 왜 앨리스 마리를 봤냐면 계속적으로 1800을 뛰었습니다. 1800을 계속 뛰었던 말이 이번에 경주 거리를 1600으로 줄였어. 그래서 이제 경주 거리 줄였어, 감량도 있어, 그러니까 봤는데, 이게 이제 송경민이 못하게 생겼네. 다른 누군가 탈 텐데, 이거는 제가 복병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현장에서 기수가 어떤 기수가 탈지 그거를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복병 마필은 맞지만 현장에서 기수 보고 결정하자. 앨리스 마린 말씀드리면서 정리할게요. 서울 5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로 진행되는데, 자, 이번 경주는 4번 마음하나, 취시원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하나가 지금 감량이 2.5km면 승급전이죠. 그러니까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데, 워낙 뭐 기본기가 튼튼하고 안쪽 게이트 출발 조건이고 모든 조건이 좋아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마음하나는 상태가 좋은 것 같고, 자, 여기 이제 5번 최고 골드도 팔리죠. 정정희 기수. 그리고 8번 어디든지는 마이야 기수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같은 경우는 이동화 기수가 직전에 기승을 했었는데 그렇게 좋은 발걸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해서 좀 더 낫겠지 하는 이제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 마이야라는 이름에 우리가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갖는 거 상황이고, 최고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휴양 좀 공백이 있죠. 12주. 이제 12주에 공백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쉬기 전에 12주 공백을 갖기 전에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발걸음을 보였어요. 그것도 외곽 게이트 출발해서 9번 외곽 게이트 출발해서 그렇게 좋은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지금 쉬었고 정정희 기수로 변경이 되기는 했는데, 여기에 이제 또 얘가 또 마이너스 2km면 승급전이죠. 그러니까 승급전까지 치르고 있지만 뭐 공백이 좀 있고 승급전이다 그러면은 안 보는 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얘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마필들의 발걸음이 보잘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세, 기본기, 기수 이 세 조합으로 팔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경주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특별하게 복병 마필은 없는 것 같고, 인기 마필들 3마리의 3파전으로 정리할게요.
일단 4경주입니다. 단거리 12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에 1번 플렉스 엔진인데 게이트 조건이 워낙 좋아졌어요. 직전에 10번 맞죠? 10번 게이트에서 1번 게이트로 와 이게 게이트 조건이 거의 극과 극으로 이렇게 좋아졌던 마필이라서 이 게이트 조건 자체가 깡패예요. 지금 워낙 좋아서 플렉스 엔진을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자, 여기 이제 브리도 미라클이에요.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도 이제 브리도 미라클은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했었죠. 근데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너무 이제 후미전개를 하다 보니까 올라오는 탄력감은 좋았어요. 좋았는데 앞선을 잡지 못하고 끝났다. 서승훈 기수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기수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직전에 자기가 그렇게 경험을 하고 그렇게 탔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히 코너에서 좀 서둘러 줄 겁니다. 서둘러 주면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될 것 같고, 여기에 또 인기마로 팔리는 게 압도적 넘버원이에요. 압도적 넘버원은 지금 남정혁 기수가 감량을 받고 나서부터 잘 뛰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 지금 플러스 2kg인데 얘가 승급전인데 지금 감량이 아니고 플러스 2kg를 받았습니다. 맞죠? 제가 직전에 5등급 맞죠? 4등급. 직전에 이제 7마신을 이겼는데, 이게 지금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지 간에 승급전에 부담 중량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인 말들도 좋은 발걸음을 보이는 마필이 몇 마리 없어요. 근데 더군다나 승급전에 부담 중량이 올라간 말이 잘 뛰겠다. 그런 경우도 좀 거의 못 봤어요, 제가. 특히나 이렇게 좀 하위 등급의 마필들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 넘버원보다는 게이트 조건 워낙 좋아진 놈 10번에서 1번이면 일단 지금 부산 주로가 1번 게이트 자체가 출발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도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가볍게 지나가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장거리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안쪽에서는 지금 그렇게 두각을 보이는 마필이 없고, 중간에 이제 아모스 전화가 있고, 외곽에 금빛 파워가 있습니다. 지금 CC1과 헤리카심. 두 말레이시아에서 온 두 기수가 지금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말레이시아하고 한국하고 물이 좀 잘 안 맞나 봐요. 애들이 힘을 못 써. 말레이시아에서 잘 탔던 기수 애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잘 타 보이지는 않고, 여하튼지 간에 말레이시아하고 한국하고 물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CC1 기수의 아모스 천하는 얘가 왜 갑자기 장거리에 들어왔냐? 이유가 분명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1400을 계속 뛰었던 말이잖아요. 근데 얘가 어느 순간부터 발주 악벽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발주 악벽이 뭐였냐면, 발주기 문 열리고 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갔다가 한 발 딛고 말이 주춤하면서 뒤로 딱 빠져요. 뒤로 빠져가지고 앞에 애들 보내놓고 그 다음 뒤따라가. 그래서 결승선에서 또 잘 뛰다가 올라오다가 약 올르지 그러고 딱 3착 4착 오다 끝나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지금 2번을 연타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주 악벽이 좀 생겼어. 자, 그러니까 1400에서는 이게 뒤따라가다가 앞에 있는 애들 못 잡으니까 탄력은 좋은데, 자, 그래서 경주 거리를 대폭 늘렸죠. 야, 그럼 장거리 뛰어야지. 장거리 뛰어야지 가서 발주에서 네가 주춤주춤 거려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1800에 들어왔고, 금빛 파워 같은 경우는 1800을 장거리 경험을 한 마필이고, 더군다나 또 직전 경주 선행 주로에서 추입을 하면서 착순에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자, 이 두 마리가 뛰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두 마리가 다 발걸음이 비슷해요. 성장세도 좋고 좋은 모습이고, 또 말레이시아의 말레이시아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모든 조건이 이렇게 비슷하면은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놈이 좀 낫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8번 이 금빛 파워가 조금은 더 좋아 보이고, 여기에서는 좀 복병을 얘를 좀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와일드 매직. 그러니까 마이너스 2kg면은 승급전이죠. 그러니까 와일드 매직이 직전 경주 이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제가 김효정 기수의 와일드 매직이 비인기 마필로 팔릴 때 놓고 준메인을 해서 적중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편성을 잘 만났고, 그러니까 그 전에 1700 첫 경험을 하면서 잘 뛰지는 못했고 중거리 뛰었다가 다시 1700에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1700 장거리 첫 도전에서는 별로였지만 이번이 두 번째면 여기서는 선행감에 한 바퀴 돌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이제 승급전입니다. 자, 그런데 정정희 기수가 안쪽 게이트를 잡고 있고 여기에서 선행을 쏘고 나간다고 그러면 지금 서울 주루가 어때요?
선행이 잘 먹히죠. 선행 가면 잘 먹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차피 금빛 파워도 추입이고 아모스 천하도 지금 여기에 팔려주고 있는 인기마 두 마리가 추입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라고 하면 앞선에서 뛰는 와일드 매직이 승급전이라고 그래도 선행 가면 또 직전처럼 버티기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의 복병마필은 정정의 기수의 와일드 매직을 추천하겠습니다. 일단 5경주입니다. 1800m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5경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인기 마필들을 보면 딱 간단합니다. 잘 뛰었던 마필들, 그간에 꾸준하게 발걸음을 보였던 3마리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안쪽에 플라잉 더 칸, 그리고 운주 챌린지, 외곽에서는 9번 닥터 크리스까지. 그러니까 플라잉 더 칸 같은 경우는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꾸준하게 잘 뛰었으니까 부담 중량도 좀 올랐지만 55.5면 가벼워요. 그쵸? 자, 그리고 운주 챌린지 역시 최시대 기수 기승으로 꾸준하게 뛰는 발걸음입니다. 잘 보여주고 있고, 닥터 크리스는 직전에 좀 미끄러졌죠. 그러니까 직전에 잘 뛰지는 못했는데 그 전에 뛴 걸 보면 확실히 얘도 장거리에서 꾸준하게 뛰는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기 마필로 팔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야, 이게 여기서 이런 작전을 쓰나? 제가 이제 딱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복병만은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고 있었어야지 딱 걸리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아, 여기서 이랬어, 여기서 이랬어, 여기서 이랬어. 얘가 왜 이렇게 했을까? 아, 지금 여기에 이거를 만들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거를 히스토리를 정확히 알아야지. 아, 이게 뭐 실상적으로 조찬훈이 메인 승부 복병 놓고 해가지고 못 맞힐지언정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그 정확한 근거가 톱니바퀴가 딱 맞아서 떨어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런 마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메인 승부 추천합니다. 못 들어오고 못 맞춰도 쪽팔리지 않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뭐 너도 나도 다 무슨 예상가 한다고 음성 녹음도 못하는 사람들이 문자만 딸랑딸랑 보내면서 예상가라고 이렇게 깐족대는 사람들 많잖아요. 전개가 어떻고 그런 거 설명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말고 내가 이걸 추천할 때는 비록 못 들어올 때 못 들어올지언정 내가 왜 여러분들께 이걸 이렇게 추천을 하는지 그 근거를 정확하게 갖다 대면서 추천을 해야지. 그쵸, 여러분? 그 근거를 정확하게 댈 수 있는 놈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 놈을 가지고 제가 이제 배당을 노리고 붙어보는 메인 경주인데, 딱딱 맞아요, 아구가. 아, 여기에서 이렇게 했던 이유들이 지금 이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라고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쪽팔리지 않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부산 5경주 제가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으니까요,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4등급 1600m 경주, 부산에 이어서 서울의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 경주 안쪽에 퍼펙트다 나온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으니까 왕 대가리로 팔리죠. 그러니까 퍼펙트다 나온 같은 경우 직전에 마이야 기수가 지금 계속 연타를 타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 그 디네죠. 디네하고 태양의 전사를 이겨보겠다고 마이야 기수가 쫓아갔다가 가랑이가 찢어졌어요. 오버페이스가 걸려가지고 못 뛰었는데, 자, 이번에 다시 마이야하고 안쪽 게이트니까 이렇게 팔려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외곽에 10번 에어포스1 코지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에어포스1은 잘 뛰었죠. 그래서 부담 중량도 올랐고, 6번 최고 벨트도 정정의 기수의 기승으로 현장에서 많이 팔릴 겁니다. 자, 많이 팔릴 건데 이 3마리가 인기 마필이란 말이죠. 현장에서 인기 마필들인데,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놈이 부러져도 부러지고 배당에 나와도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인기 마필들을 못 믿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 겁니다. 퍼펙트다 나온 경주 거리 1600입니다, 여러분. 1400이어도 불안한데 경주 거리가 1600. 그죠? 그리고 최고 벨트는 정정의 기수. 요즘에 정정의 기수가 인기마 들어온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에어포스1 코지 기수. 어떻게 탈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도 이렇게 들쑥날쑥하니까 알 수가 없어서 인기 마필 3마리의 접전은 아닐 거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깜빡이 팔리는 인기 마필들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드리고 복병을 추천을 하면서
제대로 된 마번을 한번 전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7경주 준메인 승부처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4등급 1400m 경주. 오늘 준비한 준메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승부처가 지금 중후반부에 이렇게 왁 몰려 있는데, 자, 이번 경주를 부산의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일단은, 야, 제가 이거 보고, 이거는 좀 월권남용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0번 클리어리 위너입니다. 클리어리 위너가 지금 공백을 가지고 출전하고 있는데, 김혜선 조교사 마방에서 말이 주행검사 때 봐도 그렇고 훈련 때 보면 말이 날아다녀요.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김혜선 조교사가 남편 한구라 시켜주려고 솔랑 갔다가 박재희 기술을 태워놨더라고요. 이게 뭐 그럴 수 있지. 우리 남편 먼저 챙겨야지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속보이는 짓이 아닌가. 여튼 말은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팔려주고 있죠. 말이 너무 좋아. 자, 그리고 안쪽에 3번 브라운 루키입니다. 브라운 루키 같은 경우는 김동영이었죠. 그러니까 김동영이 타던 말을 다실바로 바꿨어. 김동영에서 다실바로 바뀌었으니까 완전 현장에서 이제 많이 팔리는 거죠. 여기에 안쪽에 1번 퀸즈 드래곤의 모주노 기수까지 팔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뛰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잡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뛸 수 있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모든 조건들, 101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지 우리가 이제 승부처를 적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보고 있는 놈은 안 팔리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꼴찌했으니까 안 팔리지. 계속 꼴찌했으니까. 근데 그 꼴찌를 왜 꼴찌를 했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어떤 각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편성에 들어가서 어떤 전개를 했느냐, 그걸 알면 여기서는 얘가 뛸 수 있는 조건이구나. 그걸 이제 역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컨디션이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기수가 누구 탔고 그거를 떠나서 어차피 못 뛸 편성을 계속 들어간 거였어요. 뛰어도 안 될 편성을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마필의 각질에 맞는 전개가 나오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찬스다. 여기는 그 복병마, 안 팔리는 놈을 놓고 때릴 편성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클리어리 위너가 지금 있어요. 말은 워낙 좋아. 아마 현장에서 팍 하고 얘한테 집중이 될 겁니다. 그럼 반대로 다른 마필들의 배당은 훅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경주기 때문에, 자, 부산 6경주 준메인 승부처 현장에서 제가 제대로 된 마번을 잡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중거리 경주로 진행됩니다. 4번 삼정 스파이더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헤리카심 기수가 기승을 해서 우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장추열 기수가 기승해서 부담 중량은 좀 다소 올랐지만 기본적인 사이즈가 되는 마필이고, 안쪽에 이제 골드캐쳐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골드캐쳐 역시 직전 경주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맞죠? 정정희 빅투아르가 원래 탔던 말을 직전에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 바닥 쓸고 다시 이제 빅투아르가 기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안쪽에 골드캐쳐도 지금 게이트 조건 좋아요. 삼정 스파이더도 게이트 조건 좋아. 두 마리가 당연히 깜빡이로 가지. 여기에 이제 싹다나은까지 현장에서 팔려줄 것 같은데, 말들이 팔려주는데,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게이트 조건도 좋기 때문에 전개도 깔끔하게 잘 나와. 근데 여기에서 좀 주시해야 될 놈이 하나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될 놈. 자, 그 놈이 바로 외곽에 있는 미스터 스톰입니다. 미스터 스톰. 이 미스터 스톰이라는 말은 1400을 잘 뛰어요. 그러니까 말들도 각질도 있고 경주 습성도 있고 타고난 혈통적 기대치가 있어서 단거리 잘 뛰냐, 중거리 잘 뛰냐, 장거리 잘 뛰냐,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적정 거리가 또 있단 말이죠. 그 말이 뛰는 적정 거리가. 근데 이 미스터 스톰이라는 말은 1400이 좋아. 자, 그런데 서울을 보시면 여러분, 서울은 여기 1400 구간이 직선이 가장 길죠. 1600은 코너에서 시작을 하니까 좀 불편하고, 1400이 여기 직선이 가장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경주는 1400이 기수들이 타기가 가장 좋은 경주다. 하지만 또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1400이
적당하게 딱 중거리라서 선행을 가는 말이 돌 수도 있지만 추입하는 말들이 또 추입하기도 좋은 그렇게 좀 극과 극이 달리는 경주가 또 1400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되는 편성인데 여기 경주 전개를 풀어냄에 있어서 기수들한테 편안하긴 하다. 그리고 얘가 1400이 적정거리다. 외곽 게이트 출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수들이 타기 편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렇게 쭉 다 나오잖아요. 그 외곽이든 안쪽이든 쭉 이렇게 나오면 자리 잡기가 외곽이 더 편할 수가 있거든. 이렇게 쭉 오면서 훨씬 더 이렇게 부산의 1600처럼. 자, 그래서 기수들이 좀 타기 편안한데 더군다나 말도 1400을 좋아해. 자, 그러면 여기서는 미스터 스톰을 제가 복병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부산 7경주입니다. 2등급 중거리 경주인데 조금 어려운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 지금 부산의 마지막 경주잖아요. 더군다나 좀 인기와 접전도 좀 많이 있었단 말이죠.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깜빡이를 좀 많이 불렀는데 그런 경주들이 많아서.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이게 딱 말로만 딱 보면 외곽에 12번 벤지하고 6번 브리드 프린스 이 두 마리가 직전에 안쪽 주로가 무거울 때 좀 치고받고 하면서 그런 전개가 있었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두 마리가 좋아 보입니다. 자, 근데 딱 봐도 두 마리인데, 다른 말은 안 보이고.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 경주에서 이게 진짜 선택의 기로가, 만약에 잘했으면은 깜빡이 한 방 시원하게 부를 수 있어요. 이거 뭐, 3배짜리, 4배짜리 이거 뭐, 그냥 가볍게 부르지. 근데 성적이 안 좋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 깜빡이가 딱 들어올 것 같아. 여기서, 이거는 진짜 6, 12 이거밖에 없는데, 한 방인데 생각을 해도 부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추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엄청 고민이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손님들 패 죽여놓고 여기서 깜빡이를 또 부른다고?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거 깜빡이 불렀다 깜빡이 안 들으면 나는 완전 쓰레기가 되는 거야. 근데 생각은,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거 쓰레기가 돼야 되나? 아니면 이거라도 맞춰갖고 손님들 차비라도 만들어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이런 갈등들이 엄청나게 온단 말이에요. 이제 예상가들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중간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경주 편성을 쭉 보면 다른 놈들하고 발걸음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직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쪽 주로가 무거웠을 때 안쪽에서 올라왔던 마필들입니다. 발걸음 자체가 그 사이즈가 있는 마필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일단은 이 두 마리 최저배당으로 빠지는 두 마리가 좋아 보인다. 발걸음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부산 7경주 정리할게요. 9경주입니다. 3등급 1800m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 탄성의 반석이죠. 그 탄성의 반석은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을 뛰면서 5번을 들어왔는데 그 5번을 들어오면서 4번을 조찬원이 적중을 했습니다. 그 데뷔전에서부터 탄성의 반석이 데뷔전에 배당 20배인가 데리고 들어올 때 그때부터 적중을 시작해서 제가 이때 11월 9일 찬페이머스하고 탄성의 반석 이거를 제가 또 65.5배로 한 방으로 잡았잖아요. 들어올 때마다 적중을 했어. 어떤 때 한번 실패했냐? 직전 경주 조인권이 타고 들어올 때 제가 이거를 뺐어요. 그냥 그래서 인기만했는데 제가 적중을 하지 못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도 들어왔어. 근데 마이야로 바뀌었어. 1번 게이트야. 부담 중량 56.5, 4살짜리 순마리 56.5 가볍습니다. 근데 모든 조건을 봤을 때 조인권이 타고 들어온 말을 마이야로 바뀌어서 1번 게이트 탄성의 반석. 이거 뭐 봐야지. 안 볼 수가 없죠. 봐야지. 자, 그리고 플라잉 크루저예요.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플라잉 크루저. 자, 플라잉 크루저도 계속적으로 지금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손이 바뀌었어. 뭐 CC1 기수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죽었던 그렇게 경주를 못 탔던 그런 편성은 아니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말들이 손이 좀 바뀌었을 때는 그때 좀 변화된 발걸음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좀 조심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자, 이번에 이제 손이 바뀌었다. 충분히 변화된 발걸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 같고, 두 마리는 뭐 좋죠. 마이야의 빅투아르 이 두 마리 좋아 보이는데, 자, 여기는 제가 한 마리 좀 가지고 보고 싶은 게 외곽의 11번 슈퍼 썬더가 되겠습니다. 이 슈퍼 썬더라는 말은 초반에 스타트가 안 돼요. 스타트가 없어. 후미에 있어야 돼.
자, 대신 후미에 있어야 되는데 대신 말 성격이 좀 지랄 같아가지고 얘는 계속 후미에 있으면 말이 아예 안 뜁니다. 자, 그럼 뭐 해야 돼? 무빙을 해야 돼, 무빙을. 후미에 있다가 이렇게 돌고 여기 반대편 직선주로 가면 쭉 앞으로 가가지고 4코너 돌 때, 3, 4코너 돌을 때는 이 앞에쯤 어딘가에 있어야, 그러니까 말들 성격이 어떠냐면 후미에 따라가도 내가 막상 이제 결승선에서 승부를 딱 하려고 할 때 내 앞에 말이 없으면 잘 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마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선행마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스타트가 빠르면 선행 가서 뛰면 되잖아요. 근데 선행마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스타트가 안 되는 놈들이 있어. 그런 놈들은 어떻게 해야 돼? 후미에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서 앞선 보내가지고 결승선 딱 올 때 어딘가쯤에는 두 번째 내지는 안 돼도 세 번째까지는 데려다 놔야 말이 여기서 이제 뛰어야 되나 보다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마음을 갖고 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 뒤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다. 결승선 돌아가지고 가도 안 뛰어. 그냥 말이 아예 안 뛰어. 뛸 생각이 없어. 의지가 없어. 의지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까탈스러운 말들은 이제 어차피 뛰는 거는 말이 뛰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기수들도 이 말의 기분을 막 잘 맞춰줘야 된다고요. 말하고 이제 경주를 타면서 말 기분 나쁘게 하면 말이 안 뛰어. 그러니까 말들, 기수들도 막 경주를 그냥 타고 아무 짓도 안 하는 것처럼 경주를 타고 있지만 그 재가를 통해서 말하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대화를. 이 새끼 기분 나쁘지 않게. 기분 나쁘면 안 뛸 거니까. 내가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해주면서 살살 달래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탄단 말이죠. 자, 얘도, 좀 그런 애예요. 스타일이 지 비율을 잘 맞춰줘야 돼. 그래야지 뛰어. 나 안 뛰어. 그러면 안 뛰어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좀 뛰어줘. 이렇게 좀 살살 달래가지고. 좀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얘가 그래. 자, 그래서 이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좀 무빙을 잘 해서 말 성격만 좀, 말 기분만 좀 맞춰주면은 1800에서 발걸음은 괜찮아요. 그래서 좀 타기 까다롭긴 하지만 복병으로 볼 수 있어. 그 코지 기수가 그 정도의 작전 수행 능력은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그런 기수기 때문에 자, 슈퍼 썬더를 복병으로 말씀드릴게요. 10경주입니다. 1등급 1200 단거리 경주. 오늘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평일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야, 이건 딱 보자마자 터졌네 라는 생각을 딱 했던 경주예요. 딱 보면 뭐예요? 그냥 금빛 포션하고 원평스톰 한 방이네 라고 생각이 되죠. 이렇게 한 방이네. 자, 왜 그러냐면 매직 포션 같은 경우에는 KRA컵 클래식 1200m에 11초를 끓으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1200 단거리에. 그쵸. 자, 그리고 원평스톰은 뭐예요? 어마무시한 말이죠. 그러니까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했다는 이제 마이야 기수로 바뀌니까 말이 더 잘 뛰어. 날개 달았지. 그런데 이거를 왜 굳이 지금 여기 단거리에 썼을까? 그러니까 매직 포션이 1200에 나온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원평스톰을 왜 여기 1200에다 갖다 쓴 거지? 1600도 있고 1800도 있는데 편안하게 뜰 수 있는데 여하튼지 간에 1200이면 어때요? 빡세잖아요, 여러분. 빡세. 이게 막 스타트부터 정신이 없는데 단거리 경주에. 그렇다고 얘가 단거리 못 뛰냐? 단거리 잘 뛰죠. 잘 뛰지. 원평스톰 마이야의 단거리인데 어떻게 해요? 두 마리가 땡땡 굳어 있지. 자, 그런데 자, 이번 경주 저번 주 일요일 10경주 메인 승부처럼 그렇게 어마무시한 놈들을 제가 또 골라놨습니다. 물론 들어와야지 어마무시한 놈들이고 못 들어오면은 A 미친놈일 건데 그럴 건데 이번 경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저번 주에 나눔머신 같은 그런 놈이 눈에 딱 보이더란 말이죠. 왜? 1200이니까. 이게 지금 1200이니까. 더군다나 경주가 어떻게 돼요? 엄청 빡세요. 와우와우 있죠. 안쪽에 스피드원이 있죠. 김옥성 기수 있죠. 용암새 어마어마 있죠. 공백은 좀 가지고 있지만. 이거 경주가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잡혀요. 전개가 어떻게 돌아갈지 정말 이게, 어떤 놈이 앞에 가겠지? 이거를, 줄을 어떻게 쓸까? 이런 것들도 정말, 감이 안 잡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단거리에서 이 전개에 따라서 분명히 좋은 놈이 있고 나쁜 놈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팔리는 그 바보 같은 놈 중에 이번에는 여기서 그 놈이 사고를 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승부경주인데 왜 그러냐? 복병이 아주 좋게 기분 좋게 뛸 수 있는 전개를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등급 단거리 경주. 이렇게 깜빡이로 들어오면 조찬호는 이미 틀린 거예요. 이렇게 둘은 절대 안 부릴 거니까. 굴을 놓고, 굴을 축으로 갈 것도 아니고, 10을 축으로 갈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 두 마리가 그냥, 아예 저게가 축마가 아니니까, 아예 그냥 복병을 놓고 때릴 거니까. 그렇다고 어설프게 뭐 삼착사착 팔리는 그런 말들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고, 진짜, 어마무시한 엉뚱한 놈을 놓고 승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뭐, 1200m. 운이 좋으면, 복병 대 복병으로 또 적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이 나쁘면 90번이 땡땡 굳어 들어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자, 그래서 10경주 메인 승부처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도 좀 많이 있었고, 복병마를 노려야 될 경주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저번 주처럼 줄타기를 좀 잘 하면서, 저배당은 저배당대로, 고배당은 고배당대로 여러분들께 좀 성심성의껏 열심히 마번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어디에서 경마를 즐기시던지 간에 건승하시기를 바라겠고, 저는 2월 2주차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